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최근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원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법원은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사법부의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지난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원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승원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처음 받아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 씨는 지난 2013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것.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최종 상고심에서 9대 4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17명은 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무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환송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날 1심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여호와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계속되는 종교적 병역 거부 인정으로 이번 판결의 결과도 예상은 되고 있었지만 20명에 대한 일괄 조치는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군입대자 부족을 이유로 모병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법원 판결에 누리꾼 반응도 냉소적입니다. 의무는 거부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종교를 만들어야겠다거나 나는 비양심적 인간이라 군대를 다녀온 것인가, 양심적 납세 거부를 하겠다는 등 해당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인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이단 종파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핵심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지 않으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국에 속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라들에 대해서 부정하죠. 그건 사단의 정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계에 대한 경례를 한다든가 애국가를 부른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다시 말하면 자기네 정부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증인 왕국이 세계를 통일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도 국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원의 판결. 이단적 종교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는 것이 지속해서 인정되면서 사회 갈등과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무슬림 형제단 출신을 난민으로 인정한 최근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난민의 인권을 우선해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은 이집트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무슬림 형제단 내 7단계 지위 중 2단계 지도자급인 A씨에게 난민 인정 결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계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무슬림 형제단은 이슬람 시리아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극단적 이슬람 정치 세력으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테러 조직으로 규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슬림 형제단의 중간 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은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국민적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법원이 외국인 인권 존중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치안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방으로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 사고 예방, 범죄 예방, 테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얼치기 인권을 앞세워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할 수 없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유럽 사태처럼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나서야 문을 닫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태를 답습하려 하는가. 이와 함께 법무부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의무검사 제도를 폐지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시됐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원어민 여성 강사 A씨에 대한 에이즈 의무 검사 요구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국가가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사법부는 국민을 도외시한 채 사대주의 시각에서 반국가적 판결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난민 우대 판결, 외국인 우선주의 판결로 인해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건강권과 생명권마저 위협받는다면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난민대책 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반동성의 기독 시민연대, 국민을 위한 대안, 제주도민연대 등 단체들이 참석했습니다. CCNR 뉴스 김효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구피플이 광화문 광장에서 2019 희망나눔 박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용훈 구피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희망박스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한다면서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더욱 밝게 비추는 구피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작은 사랑의 나눔이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눔의 행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날 행사엔 200여 명의 봉사자들과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이 참석해 식료품 20여 가지가 담긴 희망박스 2만 개를 제작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희망나눔 박싱데이는 매년 연말 20억 상당의 희망박스 2만 개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3만 5천 개의 희망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 신총회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교단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대 신총회장 유만성 목사는 현재 백석대 신총회 교세에 대해 1,000개에서 1,200개 교회로 출범했다면서 교단 신학교 문제는 고려신학대학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위탁교육식으로 풀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 백석대 신총회는 지난 4일 속회총회를 통해 교단 헌법과 규칙을 제정하고 상비부 조직을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다음 세대 선교 위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지난 12일 출범했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 박연우 사무총장은 주일학교 시스템은 이제 본래의 동력을 잃었다면서 교회의 본질을 따라 예배와 교육, 봉사와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예수 DNA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승일 대표회장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담임 목회자들이 나서서 교회 학교 부흥 운동을 선포하길 당부하면서 앞으로 3가지 대표적인 운동을 펼쳐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복감하는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도록 예수님의 DNA 시스템으로 부흥 프레임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 문 닫은 교회 학교가 다시 열리도록 실질적인 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신학대학마다 어린이 전도단 동아리를 세우고 지속적인 지도와 후원을 통해 영적으로 부흥하는 전문 지도자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는 오는 2020년을 교회학교 부흥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해 12월부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각 교회와 유기적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옥수수 품종이 식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네, 이미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이 옥수수 품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케냐 강인중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 보급되는 옥수수 품종이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 저희 케냐에 시범적으로 파종이 되는 옥수수 품종은요. 아프리카 상황에서 뜨거운 열대성 기후와 악마의 풀이라는 기생 잡초인 스트라이거에 유전적으로 강한 신옥수수 품종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품종은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 박사로 잘 알려진 한국의 김순건 박사님께서 유엔사나 국제열대농업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품종으로 열악한 아프리카 기후와 조건에서 병충해에 강하고 기존의 품종보다 약 3배에서 5배까지 수확량이 많은 품종입니다. 지난 10월 유엔 식량기구 초청으로 동부아프리카를 방문하신 김순건 박사님께서 이 품종의 종자를 케냐에 보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어려움을 겪는 곳이 여전히 많죠.
네, 아프리카의 일반적인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숲과 토양의 훼손, 그리고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옥수수 박사이신 한국의 김승권 박사님이 개발한 면역력이 강하고 다 수확이 가능한 품종을 유엔사나 세계식량기구가 아프리카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이 옥수수 품종을 재배하면 약 15%의 식량 증가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시작되는 시범 농장이 인근 국가에도 좋은 모델이 되면 좋겠는데요.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 케냐의 주된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재배된 옥수수 품종은 병충해에 약하고 훼손된 토양에서 잘 자라나지 못할 뿐 아니라 수확량도 적었습니다. 근본의 옥수수 박사이신 김승건 박사님의 케냐 방문과 개량된 품종 보급으로 옥수수 재배의 새로운 지표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부에서는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시원개혁연합장로교단과의 협력으로 약 10에이커 12,000평 땅에 시범 옥수수 농장을 개발하고 이 농장을 통하여 종자 씨앗을 생산해서 신옥수수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매우 작은 사역이지만 중요한 이 사역이 잘 정착이 되어져서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 현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범 농장이 잘 운영돼서 케냐는 물론이고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케냐의 강인중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혐오, 차별 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이런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리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혐오 차별 표현 처벌법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 8일까지였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와서 이 부분부터 짚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입법 예고가 됐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입법 예고라는 것은 이제 법을 만들기 전에 이런 법을 만들겠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이유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자기 의견을 이제 개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 예고는 결국 국민의 권리 의무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법을 만들 때는 입법을 법을 만드는 행정청에서 법을 예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데 그 의사 표현이 법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참고용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 의견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면 그 법이 철회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한 그 차별법 지난번에 그 발의됐던 거 기독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그 법안이 이제 철회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법 예고가 됐다는 것은 법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제 입법 예고를 거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그러면 이제 국회에 부의돼서 국회에서 이제 의결돼서 통과돼야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이제 행정부로 가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이제 공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 법안의 부칙에 시행 일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 공포일 또는 그 시행 일자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 예고라는 것은 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혐오 표현 차별법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이제 그 반대 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죠. 네, 입법 예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번에 입법 예고된 혐오 표현 처벌법에 대해서는 좀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제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성별이라든지 특정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그 이외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뭐 직업이나 지역 외에 예.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차별이 혐오 표현에 의한 차별이 되면 그것이 이제 일반인한테 일반화되고 또 세뇌가 돼서 그렇게 되면 결국 갈등이 좀 커지고 네. 또 갈등이 커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분열이 돼서 네. 국가 발전에도 많이 장애가 되니까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규정을 입법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 2007년, 2010년 또 2012년에도 이런 법이 한번 나왔다가 이제 철회됐었고요. 네. 이제 2018년에 한번 이제 이 법이 또 나왔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별에 의한 혐오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성별이라는 것은 섹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성의 차별이 아니고 네. 사회적 성, 젠더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젠더에 대한 차별은 뭐냐면 이제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이죠. 네. 그 사회적 성은 굉장히 많은 성이 있어요. 예. 양성도 있을 수 있고 동성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차별하는 표현을 하면 그러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 형사처벌 규정이 뭐 3년 이하의 뭐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계에서는 그렇다면 목사님이 동성애는 성경의 그 가치에 명백히 반하니까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혐오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그 혐오 표현 차별법은 또 철회됐어요. 근데 이제 그 금년에 또다시 이제 그 법안이 나왔는데 그 법안은 형사처벌 규정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예. 네. 혐오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이 인터넷상에 들어오면 바로 포털에서는 그것을 금지, 접근 금지 아니면 차단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차단된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법으로는 뭐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고 이래도 형사처벌은 되지 않죠. 그 규정은 이제 네. 다 철회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된 그 혐오 표현 금지 차별은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네. 이른바 정통망법에 거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번에 흔히들 말하는 셜리법안이라고도 하죠. 예. 댓글에 대해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나쁜 이런 거일 때는 못하게 막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막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긴 있었지만 네. 형사처벌 정도까지 표현이 아니더라도 네. 혐오 표현 정도라면 포털에서 그걸 막으라. 이렇게 이제 포털 사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한 그런 법안이죠. 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런 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혐오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법상 모욕죄가 있어요. 네. 경멸적 표현에 의해서 모욕하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통망법에 의하면 타인의 명예, 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네. 네. 이런 건 있는데 근데 모욕이나 명예훼손 정도엔 이르지 않지만 혐오 표현 정도, 그 처벌은 안 되지만 그런 그 정도의 혐오 표현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셜리 법안에 보면 이제 셜리 그 배우의 경우에는 네.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으로 가기 직전 단계에 갖고도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포털한테 그런 의무를 지우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표현 금지법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혐오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궁금한 거는 독소 조항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독소 조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이제 혐오, 이제 차별금지법인데 그 차별금지법은 기독교계의 반대로 법안이 제안됐다가 철회됐습니다. 네. 그런데 하시라도 이 셜리법안은 지금 이제 제안돼서 이제 뭐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네. 이 셜리법안 말고 그 전에 철회됐던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그 규정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제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결국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이제 이 네.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육체적성, 섹스에 의한 차별 금지, 남녀 양성평등은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데 네. 사회적 성, 이게 젠더에 의한 차별 금지, 이것은 동성애나 동성혼으로 가는 어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제정이 된다면 그 다음엔 동성애 합법화로 가고 동성혼 합법화로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 동성애를 결국은 이제 합법화시키면 고등학교에서도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가르치면 형사처벌되죠.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동성애가 아주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동성애라는 것은 어차피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어떡하느냐. 남자로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자다. 이러니까 별 그 반대하는 데에 대해서 크리스찬 같은 그런 입장을 안 갖고 크리스찬 이 기독교회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몸에 와닿는 일이 아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수염이 이렇게 허옇게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 제 결혼할 결혼 상대입니다 하면 동성애자가 동성혼이죠. 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큰일 났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다가온 건 아니니까 예. 이제 그 차별하면 안 되지 선천적인데 아. 근데 사실은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닙니다. 그건 후천적이에요. 네. 근데 중독성이 강한 후천적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결국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치료해서 원래의 성을 찾아주는 것이 그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생명도 좀 단축되고 에이즈에 걸릴 확률도 높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크리스찬들은 동성애자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의 원래의 성을 찾아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에요. 네. 왜냐면 그 노력을 하려고 동성애자가 이 후천적이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려도 차별이라고 그래서 형사처벌되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네. 나는 결혼 주례 못한다 동성애. 네. 형사처벌됐습니다. 민간인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들이 결혼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케이크를 못 만들어주겠다. 예.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됐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전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철회됐지만 또다시 제정된다고 하면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주시하고 반대하고 입법 예고가 되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부분과 맞물려서 종교적인 문제로도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표현이 옳다 그르다 이것은 국가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일종의 검열이 되고 억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사회가 사상에 대한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동성애 표현이라는 것은 나쁘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동성애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경쟁, 시민사회에서 경쟁에서 서로들 자체적으로 하게 하면 되지. 네. 그걸 국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 검열이 될 수 있고 네. 이게 검열이 되면 문제되는 게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 자체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호한 규정에 의해서 검열을 하게 되면 네. 헌법에서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라든지 헌법에서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논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예.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지도 조언을 해주시죠. 네, 결국 이제 사회 질서를 이제 지키는 법들이 과도하게 결국은 이제 적용이 된다면 예. 표현의 자유가 많이 침해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사회는 익명성의 사회고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된 사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혐오 표현 자체가 이렇게 대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댓글이나 기사 뭐 이걸 올리다 보니까 익명성에 숨어서 하니까 마음대로 혐오 표현을 하게 되고 네. 또 이것이 진영 논리에서 싸움은 뭐 지역 간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 뭐 이념 간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성별 간의 싸움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또 싸우다 보면 이게 서로 상당히 이 뭐랄까 이 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글에 의해서
굉장히 이게 높아져 가지고 아주 심해지고 간극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분열을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은 인터넷상의 익명성 속에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예인에 대해서 집중되기도 하지만 일반인 또는 또 뭐 지역적 갈등에 네네. 뭐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혐오 표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연구도 하고 포탈에 의무를 쥐고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네. 이 자체를 법이 규정해서 혐오 표현의 개념도 모호한데 이건 안 된다 하고 검열이 된다면 물론 혐오 표현을 막아야 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죠. 네. 인터넷 세상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일반 시민의 사상적 경쟁 메커니즘에 맡기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아주 심한 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혐오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사야 32장 8절에 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예. 항상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런 말씀처럼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귀히 여기는 존재가 될 때 모든 국민들이 존귀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논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법원이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을 전원 무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 출신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국비풀이 광화문 광장에서 2019 희망 나눔 박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 신총회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교단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500억) 상당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91세 신영균 원로배우의 인터뷰 기사가 요 며칠 회자됐습니다. 네, 마지막 때에는 성경책 한 권만 곁에 놓아달라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성경 한 구절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었다는 고백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나를 만드는 성경 한 구절, 이런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